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무비자 입국 일방선언, SM, 에스파 중국 인기 재점화 대폭발, 피트 닝닝이 최고야입니다. 지금 고속터미널에서 세븐틴의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있는데 밤에 거기 텐트 치고 자더라고요. 중국인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본 지가 지금 제가 2주일이 넘었거든요. 2주일 때 거기서 노숙하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 맨바닥에서 찬데 자고 있더라고요. 어제 코까지 골던데.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게 그 한한령이 계속해서 강화되면 그 따이공들도 그거 따이공들이에요. 어떤 일반인이 아무리 케이팝이 좋아도 2주일 동안 거기서 입 돌아가는데 노숙을 하고 있냐고요.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따이공들이 사재기 갖고 다시 파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봉다리가 그 백화점 쇼핑백 봉다리의 4배 정도 되는 그 면세점 같은 그 사이즈 있죠. 거기다가 왕창 사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약간 집게하는 메모지 든 사람이 약간 분배하는 식으로 막 적는데 중국말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이공들을 중국 정부에서 강하게 단속을 해버린다. 만약에 그런 거를 중국 내에 들어오는 걸 아예 막아버리고 막 범죄자로 취급을 해버리면은 그게 막혀버려요. 그럼 정말 이제 순수하게 뭐 우리나라 팬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중국 제외한 동남아시아 팬들 이 사겠지만 화력을 중국 따이공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븐틴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지금 따이공들을 막는 게 약간 풀어졌다. 지금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세븐틴 그 새벽에 세븐틴 굿즈 포장되어 있는 박스가요. 제가 그 일시적으로만 봤는데도 그 쌓여 있을 때 50박스씩 쌓여서 1000장까지 쌓여 있었어요. 지금 그 터미널 센트럴시티 1층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한 2주 동안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한령 때문에 한한령이 중국의 한류에 대한 제한령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드 보복 이후에 계속 있어서 게임에도 있었고 교육에도 있었고 그거를 교과서에부터 가르쳐가지고 한국 물품을 아예 못 사게 만들어가지고 뇌에다가 그 심어버리는 작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과서에서부터 막 뭐 무슨 김치고 비빔밥이고부터 다 자기네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모든 거는 다 한국이 다 베꼈고 중국의 속국이고 옛날에 계속해서 옛날에 무슨 청나라 명나라 그 시절 그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절대 우리나라를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발 아래 놓고 보려고 하는 심리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의 비중이 높은 이 산업에서는 사실 뭐 이거를 달갑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대사의 그 태도에서부터 나타나죠. 이 대사 옛날에 우리 대통령한테 어깨동무하면서 말해서 물론 대사가 중요한 자리지만 대통령하고 어깨동무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바로 그 대사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 있죠.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 중국 비자 면제에 대한 통지입니다. 우리나라랑 협의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통지죠. 갑자기. 통지를 했어요. 11월 4일 날. 그 내용이 비자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중국은 지금 미국은 어떤가요? 지금 오늘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금리 인하를 하는데 최소 동결이고 인하를 하는데 베이비 컷을 0.25를 치느냐 0.5 B컷을 치느냐 하고 있죠. 근데 중국도 지급준비율 인하 정부에서 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은행의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를 하고 있죠. 둘 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지금 단계가 다르잖아요. 단계가. 지금 중국은 경기가 뜨거워가지고 지금 뜨겁다가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다시 죽을까 봐 금리 인하를 하는 미국의 그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중국은 1번인가요? 1번이죠. 중국은 지금 코로나 봉쇄가 풀린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쏟아부는 그 타이밍이고 똑같이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지만 미국은 이미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시키면서 물가를 잡은 다음에 물가가 너무 잡혀가지고 경기가 침체될까 봐 금리 인하를 하는 정점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데 전혀 지금 타이밍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나서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을 왕창 풀고 부동산 경기를 대폭 완화를 하고 뭐 이런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대한 외국 관광객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 쓰고 가라. 경기 살리게. 안 그러면은 갑자기 뭐 중국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오해를 한 걸까요? 아까부터? 제가 그렇게 뭐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G2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 좁게 무슨 소국 같은 행동을 하고 무슨 김치 뭐 비빔밥 다 자기네 거라고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저의 오해였을까요? 그러면 정말 이제 마음이 선하게 바뀌어가지고 아 우리 같이 살아야지 우리의 그 아바타에도 나온 멋있는 풍경 이런 것도 한국인들도 와서 구경하고 같이 뭐 면세점 우리 저기 화이난섬에 멋있는 거 지어놨으니까 구경도 하고 이게 사이좋게 지냅시다. 갑자기 그 마음이 변했을까요? 마치 신이 새롭게 심장을 만들어주듯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갑자기요? 갑자기 11월 4일 평생 안 그러다가 갑자기 2024년 11월 4일 날 뚝딱 하고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악인에서 선인으로? 그럴 확률이 얼마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 의도적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교과서까지 고쳐가지고 한국에 대한 모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서 한국의 뭐 현대차, 삼성전자 폰 아예 못 사게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기억을 씨앗을 심어서 어른 되면 아예 못 사게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나라 여행에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이 선한 마음을 믿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살려야 되니까 펑펑 쏘고 가라 이거예요. 우리 비자 발급 필요 없다. 비자 발급 받으려면은 길면 돼 일주일, 2주일도 걸리니까 바쁘면 여름 휴가 때 되면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그냥 들어와라. 지금 당장 여권 집에 있는지 확인해봐. 유효기간 남았어? 그럼 바로 놀러 와. 지금 빨리 돈 써. 이거잖아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자 면제 국계를 확대해서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내년까지 시한부입니다. 15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주일 넘게 여행 갈 수 있어요. 비자 없어도 여권만 확인하시면은 여행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간 뭐 저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일단은 중국 쪽으로 노출도가 많은 섹터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뭐 그게 장기적으로 정말 그 팬심을 가진 혹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해서 장기적으로 사주는 소비자로 연결이 돼야겠지만 일단은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되니까 못마땅하고 의도가 조금 불분명해 보이지만 뭐 일단은 주가나 뭐 매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니 그것은 그것대로 판단해야겠죠. 일단 가장 노출도가 있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사 중에 SM 엔터테인먼트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주력 걸그룹으로 성장한 에스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스파가 카리나, 윈터, 지젤, 닝닝인데 여기에서 중국인 멤버가 있습니다. 닝닝 씨가 중국인이죠. 이거는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LA 다저스가 우승했는데 토니 에드먼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한국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에 왔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토니 현수 에드먼이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김현수의 현수자를 붙여가지고. 근데 그것도 보세요. 어머니 한쪽만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거를 안 좋게 보는 분도 있어요. 반반인데 뭐 그걸 한국인으로 끌고 와갖고 굳이 갖다 붙이려고 하느냐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반이라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 응원을 해줍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본능이. 근데 심지어 여기 중국인 멤버가 한국 걸그룹에서 활동한다고 하면은 중국인이 아무리 교육을 막 무슨 한국이 나쁘다 뭐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피가 흐르는 중국인이잖아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실력과 외모와 이런 것이 뛰어나서 그 매력까지 매료가 된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국인이어서 그냥 좋아하던 순수한 마음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더 증폭이 되겠죠. 실제로 에스파의 앨범에 보통 선주문이 들어오는 게 중국의 공동구매 물량이 아주 많다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한학령이 시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에스파를 비롯하여 중국 매출 비중이 노출도가 높은 이 그 가수의 앨범 선주문량이 확 떨어지는 이 팩트가 발견이 된 게 우연이 아니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에스파의 항상 첫 싱글부터 자, 닝닝이고요. 정말 그쵸. SM 스타일이죠. 에스파는 4명 다 거의 뭐 저기 그겁니다. 국보급 외모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뭐 인공지능이죠. 물론 인공지능 맞습니다. 아바타 그룹이에요. 이게 한 명에 해당되는 아바타가 있어서 8명이 활동하고 있죠. 실제로는 모르시는 분도 많죠. 인간은 4명이고요. 아바타가 4명이 있어요. 그래서 8명이 활동하는 그림입니다. 8명은 AI예요. 4명은 AI. 그리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플래시를 지금 위플래시가 나왔습니다. 위플래시 앨범이 10월 달에 나온 최근 앨범이고요. 자, 에스파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에스파는 아바타 익스피어리언스 표현한 A2랑 양면이라는 뜻의 에스펙트를 결합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멤버가 윈터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뭐 센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카리나는 정말 실물 보면은 뭐 자지러질 정도로 그 정말 인간의 외모가 아닙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닝닝입니다. 중국인 멤버죠. 바로 중국의 인기를 책임지고 있는 이 멤버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젤입니다. 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노출도가 높다는 게 첫 번째부터 나와요. 맨 처음에 나왔던 싱글 블랙맘바죠. 블랙맘바라는 괴물한테 에스파의 아바타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맨 처음에 나온 타이틀이 뭐예요? 중국 QQ뮤직 3주 연속 1위. 2020년 데뷔 걸그룹 최장 기록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전부 다 맨 처음에 뭐 다른 가수들은 멜론 이건 당연히 나오죠.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뭐 빌보드니 예를 들어 지금 로제 씨 보세요. 로제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QQ뮤직도 물론 나오지만 빌보드 핫백이랑 영국 싱글 차트를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에스파는 항상 뭘 다루냐? QQ뮤직을 다뤄요. 중국에서 인기가 탁월하기 때문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블랙맘바가 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넥스트 레벨이 나옵니다. 블랙맘바에게 당한 아바타들을 구출해내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게 넥스트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거 그 방송에서도 많이 쓰여서 호평을 받았었죠. SBS 특히 스브스. SBS 스브스 뉴스라고 유튜브에서 대박을 쳤잖아요. SBS가 레거시 쪽에서 이제 유튜브랑 접목을 시켜서 스브스 뉴스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응용이 되죠. 거기서 블랙맘바랑 넥스트 레벨 노래에 맞춰서 정치인 후보들이 춤추는 장면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쓰였던 노래들이고요. 자, 에스파 신곡 넥스트 레벨 블랙맘바 다음에 나온 거죠. 이제 미국 빌보드 세계 차트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QQ뮤직, 쿠어뮤직, 쿠거우뮤직 한국 신곡 차트 1위. 중국 차트를 다 휩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넥스트 레벨에 지금 이거밖에 없군요. 자, 내용으로 좀 하겠는데 넥스트 레벨이 그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97위를 차지했는데 데뷔곡이었던 블랙맘바가 183위였거든요. 그것보다 86계단 상승한 순위죠. 그러니까 블랙맘바랑 지금 넥스트 레벨 두 개만 따지면 지금 공통점은 그거예요. QQ뮤직을 비롯하여 지금 뭐 아까 쿠어뮤직, 쿠거우뮤직 이런 것들 있죠. 여기서 지금 다 1위를 차지했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QQ뮤직의 그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이게 있죠. 근데 텐센트 뮤직 산하에 K-팝 차트가 QQ뮤직, 쿠거우뮤직, 쿠어뮤직, 보디앤뮤직,
JOXX 5개 음원 플랫폼이 있는데 이 스트리밍을 지수를 합산한 게 텐센트 뮤직 K-팝 차트입니다. 이거를 항상 점령하고 나오는 게 에스파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미니 앨범 나온 게 뭐냐? 블랙맘바 넥스트 레벨 다음에 세비지라는 첫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선주 문량이 4일 만에 40만 장을 기록합니다. 이거를 보통 피지컬 앨범이라고 해요. 뭐냐면 저런 것들은 신곡이 나왔는데 한 곡이죠. 블랙맘바랑 넥스트 레벨은 한 곡씩 나오는 거고 앨범이 9곡, 10곡 수록된 거를 예전에 우리 가수들은 다 그랬잖아요. 신해철 시절에는. 그걸 피지컬 앨범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앨범 선주 문량 40만 장 돌파 신인 그룹.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거 다 누가 그래서 했느냐? 중국의 공동 구매가 컸다는 것이죠. NCT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한령 이후에 떨어졌었던 게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한령을 해제하고 뭐 비자 발급을 뭐 무비자 발급으로 입구해 준다. 뭐 이렇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가는 엔터테인먼트사는 SM 엔터테인먼트사, 닝닝을 가진 에스파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평입니다. 자, 요즘에 러닝크루가 논란이 많은데요. 괜히 나가가지고 민폐하고 막 기찻길에서 사진 찍고 횡단보도 사진 찍지 마시고 닝닝 노래나 들으세요. 런닝보다는 닝닝.